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 캠퍼스로 갑니다. 네. 이야, 저는 5월의 캠퍼스는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름답죠? 설레요. 설레죠. 특히나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야, 캠퍼스의 낭만. 최고일 때죠? 특히나 5월이. 그렇죠. 네. 저도 벌써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저도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저도 그 대학 학창 시절에 5월의 여왕 메이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5월에 메이퀸. 근데 우리 학교에는 또 그 행사가 없었네. 메이퀸. 그래서 안타깝게 못했습니다. 네. 메이퀸을 알 정도면은 누나도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래요. 야, 참 대학 시절 생각을 하면 누구나 꿈과 낭만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럴 시절이기도 하고 지금의 계절이 딱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우리가 사실 지금 캠퍼스로 가는 길이 마냥 이렇게 설레고 기분 좋지만은 그러니까요. 않아요. 그죠?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음. 즐거워야 할 그 캠퍼스 길이. 지금 경주대 학생들이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좀 해묵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 학생들이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보진 않을까 걱정되는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유 5월의 캠퍼스 경주대학교 좋네요. 아주 좋아요. 네. 그죠? 네. 캠퍼스는 좋은데 교수님 표정이 어째 조금 어둡습니다. 이 캠퍼스랑 너무 안 어울려요, 표정이. 학교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네. 일단 차에 타셔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경주대학교의 논란거리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장이 어떻다, 행정이 어떻다, 잠깐 논란이 됐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고 또 논란이 됐다가 사라지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교수님?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2011년도부터 재정 지원 제한대학 또는 대출 제한대학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 예, 그 지정이 됐어요. 그게 2014년 한 번 빼고 6년간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되게 그 당시 구조개혁 평가의 의도로 보면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기피하는 그런 대학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모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대학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그 학교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교원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격 없는 외국인 교수들을 대거 임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감사원에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 제한대학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 지경까지 됐는데 현재로서는 학교 지금 그 경상적인 운영 자금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 달도 월급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도 월급도 나오네 안 나오네. 예. 심각하군요. 예. 그래서 그 재정 적자가 사실 이순자 전 총장이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종합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학교 재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경주대학교 교수 9명은 경주대의 사학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며 신속한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원석학원재단의 경주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입시와 학사 관리 등에서
52건이 넘는 잘못과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직 총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내실 있던 지역 대학에서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경주대학교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계속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한때는 우리 쪽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또 지역에 맞춤형 과도 많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또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되는 학교로도 유명했었잖아요. 그랬죠. 제가 그래가지고 경주대에 대해서도 조금 뒷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1997년에는 관광특성화대학 최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1998년에는 관광특성화 우수대학, 또 99년, 2000년에는 또다시 관광특성화 최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최우수. 네, 2001년에는 대학 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 2003년에는 특성화 우수대학, 또 그 이후에도 2008년까지 쭉 이어서 좋은 성과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갑자기 아무런 이력이 특이사항이 없어졌더라고요. 도대체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신 교수님? 이야. 그 2009년도 3월 달에 그 최양시 총장이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임기가 3년 남은 최양시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설립자 부인인 이순자 씨가 총장 직무대리가 됐어요. 직무대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우리 학교 파행 운영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오자마자 한 것이 최양시 총장 직위 해제 해임, 부총장을 역임했던 박규태 교수의 해임 등등 해서 교수협의 교수들을 해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교수들을 이제 해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한 16명의 그 교수협의 교수들이 해임됐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대폭 시작했죠. 그래서 이순자 총장이 오면서부터 학교가 거의 뭐 공사판 되다시피 했어요.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비가 무려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리모델링을 교육용으로 우리가 했다면 납득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의 직접적인 용도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환경 개선하는 쪽에 이렇게 지출을 해서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자마자 그 창업보육센터라고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았던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각종 이제 외국어 학과가 관광영어학과, 관광일화학과 이런 과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들도 다 정비해버리고 문화재 보존 전공도 없애버리고 또 문화재 연구소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그 요건들을 거의 하나씩 없애가는 그런 과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2009년도에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대학 행정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해직을 당하고 이사진들도 많이 이렇게 바뀌고 했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사진은 이제 그 되게 이사진 구성 자체가 설립자 김일년 친지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김성호 같은 분은 친구예요. 친구들로 구성이 돼 있거나 그다음 김정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사고 그다음에 이순자 씨도 이사고 그다음에 아들 친구도 개방 이사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사 구성 자체는 되게 김일년 일가가 지배하는 이사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립대학에 보면 족벌경영 체제를 갖춘 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되게 학교 운영 자체가 전제적이에요. 그러니까 1인 중심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죠. 네. 1인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집행하는 그런 그 식으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도 김일륜 일가에 의해서 운영되고 대학도 이순자 씨가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사회와 총장이 같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가 사학 비리가 터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학 법인들은 이 학교를 이제 설립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그런 의식이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자체, 뭐 대학이든 학교든 이것은 이제 어떤 다면 이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공공기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이런 생각을 이제 사립학교법이 이제 사실상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설립자가 이사회를 만들고 이제 이사회가 이제 학교의 이제 교장이나 이제 의원들을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이 법인 학교를 전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예. 교수협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야,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무려 50여 가지 예. 50가지가 넘죠. 야, 아니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고 불법 행정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감사 청구한 내용 중에 우리가 토지 매매에 대한 어떤 비리 의혹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총장의 해외 출장비에 과다한 출장비 산정의 의혹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총장의 임금 과다 지급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때 수의 계약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로 밝혀져. 더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이 운영하고 있는 경주광고 호텔을 리모델링 하는데 교비 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든지, 이거는 학생 교육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게요. 학교 돈을 호텔 리모델링에 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오시다 보면 왜 계단 있잖아요. 그걸 스파인 공사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학교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그걸 22억 들어서 그걸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사는 전혀 교육과 무관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공사라든지, 우회식조리동 공사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 설계 변경해서 다시 또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학교 운영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해왔죠. 우리 교수협의회에서 예. 우리 전 총장을 고발했잖아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횡령인가요? 횡령이요. 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예. 고발을 하면서 이제 총장이 사퇴했어요. 예.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 총장부터 바꿔야 학교가 바뀐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제 고발하고 고소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이순자 총장이 이제 갑작스레 이제 사직하면서 총장 자리가 비니까 기획처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앉혔어요. 앉히다가 6월 그러니까 6월 14일 날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보직 교수들이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직원 직선을 통해서 제가 이제 총장 후보자로 추천이 됐어요. 네. 됐는데 재단에서 이제 가타부터 말이 없다가 다시 7월 한 중순경에 해임했던 직무대행을 다시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던 차에 이제 11월 20일 날 우리가 종합감사 청구하고 종합감사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막 들리는 즈음에 교육부 고위 관료인 이성희 씨를 이제 총장으로 11월 22일 날 갑작스럽게 임명을 했어요. 네. 임명을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성희 씨가 지금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보직 교수님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낸 그 안을 이사진들이 완전히 묵살을 하고 그냥 그렇죠. 본인들 생각대로 지금 총장을 임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추측이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와 관련해서 교육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이성희 씨를 총장으로 모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리한 입지로 가기 위한. 이
경주대학교를 바라보는 시민분들 중에 일부분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벌써 10년 정도 된 오랜 동안 끌어왔던 문제라면 사실 교수협의회도 그렇고 미리미리 목소리를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실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 2009년도 해임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해임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 청구도 하고 교육부에 감사 청구도 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하고 그 검찰에 우리가 고발도 하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그 우리가 사정기관들이 우리가 엄정하게 조사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안 생겼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순자 총장이 그 2010년도에 교비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처벌을 엄하게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총장직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총장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순자 총장이 학교를 만약에 그만뒀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됐을 거라고 좀 봐요. 우리가 또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요. 예, 하루속히 좀 학교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지금 우리가 현재 종합감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아마 임시이사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임시이사 체제는 학교를 정상화하는 걸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이라든지 잘못된 제도라든지 이런 것 또는 우리가 그 학과 운영 또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학교의 어떤 그 교육 체계 이런 것들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상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상화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우리가 공영형 사립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요. 예. 공영형 사립대학이 아마 정부에서 연구를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공영형 사립대라는 것은 이제 대학 운영 경비의 이제 50% 이상을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학교, 사립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법인이나 이제 이 대학의 학사 운영에 대해서 어떤 헌법의 어떤 가치에 맞게, 정신에 맞게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지배 구조를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공적인 그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학교가 휘둘리는 이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이제 학문 자유나 대학 자치가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대학 구성원이 이제 이 학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이제 그런 대학 구성원의 이제 의사를 존중해서 대학 운영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를 지금이라도 재단이 다 팔아가지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 학교가 공영용 사립대학으로 가는 그런 길도 마련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우리 같은 학교가 사실 공영용 사립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학교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는 문화관광 특성화 대학이었었고 그러한 인력 풀은 우리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의 어떤 학과 체제를 들여다봤을 때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용 사립대학으로 가면 우리 학교가 충분히 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는 대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학이 그렇잖아요. 뭐 윗분들, 교수님들, 뭐 총장님들, 이사장님들 저희가 이 대학에서 내 꿈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갈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가 사실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그럼요. 예, 그 마음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경주의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문화관광 분야와 문화재 분야의 특성대학으로
작지만 강했던 경주대. 사학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경주대가 내실 있는 지역대학으로 다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